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나를 채우는 인문학. 지은이 최진기. 출판사 이지 퍼블리싱.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따끈한 신간을 한 권 준비를 했습니다. 최진기님의 문득 내 삶에서 나를 찾고 싶어질 때 나를 채우는 인문학입니다. 최진기님은 이미 TV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인문학 강사이신데요.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인류 강사이시기도 합니다. 철학부터 역사,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어느 한 곳에 매몰되지 않는 최진기만의 시각으로 명강연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오마이스쿨 대표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집필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저서로는 최신 베스트셀러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야,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최진기의 뒤죽박죽 경제상식, 최진기와 함께 읽는 21세기 자본 외 여러 권이 있으며 최진기의 경제학, 인문학 강의는 오마이스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진기님의 나를 채우는 인문학은 100권의 책이 담긴 한 권의 책으로서 고민 많은 우리들의 곁에서 위로와 힘, 해결책이 되어줄 고요한 숲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 마음, 여행, 사회, 직장, 미술, 교육 등 10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독자들의 상황에 따라 공감이 가는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책에서 답을 찾고 싶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 안내 서비스인 셈입니다. 최진기님은 이 책을 사실은 저에게 쓴 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담담한 고백을 살짝 엿볼까요? 아마 이 책은 솔직히 여러분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저를 위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순간의 실수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습니다. 좀 유명해진 다음에는 일부 언론과 정부, 전문가, 때론 알지 못하는 대중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삶 속에서도 다시 한 번을 외칠 수 있던 이유는 책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는 위로의 인문 도서들이
여러분의 책장에도 자리 잡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진기님의 나를 채우는 인문학을 잠시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서려 있는 단순한 진리를 보라. 인간관계론. 이 책은 마치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났다. 이 책은 새로운 의미의 실험실에서 성인 수천 명의 경험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했다. 인간관계론은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인간관계라는 본질과 핵심이 들어있는 책으로 자기계발서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 말할 수 있다. 출간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곁에 두고 읽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이와 함께 데일 카네기가 펴낸 자기 관리론, 성공하는 대화론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룬다는 면에서 불후의 3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카네기의 책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았을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순함이 있다. 이런저런 지식을 나열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명쾌하게 핵심만 짚으면서 인간관계와 같은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처음에 카네기는 그가 교사와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화술 강의를 했다. 사람들이 비즈니스 인터뷰를 할 때 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어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매일 직장 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다루는 책도 이론서도 없어서 그는 그것에 대해 직접 연구하고 기술을 축적해야 했다. 15년간 연구와 실험을 이어온 끝에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될 원리와 방법들을 정리하고 그 정수를 담은 책을 발간했다. 그게 바로 이 책이다. 인간관계론은 하나의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가치관, 감정 등 인간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 내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원리로 한다. 이 분석을 통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그것을 자신에게 긍정적인 작용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카네기는 이 책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을 한 예로 들고 있다. 링컨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카네기는 이러한 링컨의 성정에 흥미를 느끼고 그가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링컨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즐겼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링컨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지어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신문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원고를 투고하기도 했다. 그러다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을 계기로 신랄한 비판으로 여겼던 자신의 말들이 무의미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뒤로 남을 질책하는 일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법을 훈련하여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 이야기는 카네기가 제시한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 하나인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와 맞닿는 내용으로 큰 깨우침을 준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좋은 생각이다. 나도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개선하는 게 어떤가? 카네기는 자신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한 조각의 기억.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은 빨리 흐르는가? 체스 노테봄은 기억은 마음 내키는 곳에 드러눕는 개와 같다고 말했다. 어른과 아이가 똑같은 하루를 보낸다면 둘은 그 하루치의 시간을 똑같이 체감할까?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간다고 생각했던 적이 종종 있었다. 지루한 수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학창시절에는 특히나 더했다. 그런데 어느덧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정말 쏜살처럼 지나간다고 느낀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뭐라고 지냈는지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비단 나만의 일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이토록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단지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한 것일까?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의식이 오로지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나이 든 사람은 시간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짧게 느낀다는 연구도 있다. 이 책의 저자 다우베 드라이스만은 이와 같은 현상의 바탕에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시간에 대한 각자의 경험은 내적인 광학이며 화가가 원근법을 이용하여 공간을 정돈하듯이 기억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정돈한다고 묘사한다. 우리 뇌는 모든 기억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첫 경험, 강렬한 인상을 줬던 기억, 충격적인 기억은 오랫동안 생생하게 남는 반면 반복적인 일상은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 이처럼 기억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마치 꿈처럼 아스라한 최초의 기억이나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들렌 냄새가 상기시키는 기억과 같은 대부분 잊고 있었지만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기억들, 외상에 관한 기억, 데자뷰, 망각 등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반면 서번트, 체스 챔피언처럼 특별한 기억력의 소유자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흥미로운 미지의 세계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이를 탐구하고 파헤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현상은 결국 기억의 어떤 작용이라는 것인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다. 난생 처음으로 시도했던 일에 대한 불안과 떨림이나 여행을 떠났을 때 온통 흥미진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기억 속에 아주 자세히 기록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험들은 자동적인 일상으로 대치되고 하루 또는 일주일치의 알맹이 없는 일상들이 모두 기억 속에 한데 섞여 들어간다.
그래서 더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 장마리 기요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것을 심리학적 시간이라 칭하면서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정리했다. 시간의 길이와 속도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의 강도, 이 두 가지가 교체되는 속도, 느낌과 생각의 횟수, 우리가 거기에 쏟는 관심, 기억 속에 그것들을 저장하는 데 드는 노력, 그것들이 불러내는 감정과 연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의 속도로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로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조각들을 모아서 내 인생의 캔버스를 다채롭게 물들인다면 과연 언제 어디서든 뒤돌아봐도 소중한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커피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 커피 인문학. 일련의 과학적 탐구 끝에 커피의 시원지는 예멘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예멘은 커피의 역사에서 보석 같은 존재다. 예멘이 없었다면 아직도 커피는 아프리카의 깊숙한 계곡에 숨겨 있을지 모른다. 국제 커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세계 커피 소비량 1위 국가인 미국, 2위 브라질 등에 이어 6위로 조사되었다. 최근엔 커피 소비량이 1인당 400잔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굳이 통계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커피는 우리의 일상이고 커피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인기만큼이나 원두나 커피의 종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으며 관련 학술 연구도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커피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오스트리아 전투 등 세계사 측면에서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커피는 그 존재감이 크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키스 후주후 커피 분야에 등재된 박영순 저자의 커피의 인문학은 커피와 엮인 세계의 역사와 커피 마시는 문화를 돌아보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한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커피는 6세기쯤 처음 발견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등 이슬람 권역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9세기쯤부터 커피를 찾아볼 수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유래하여 예멘에서 최초로 커피 나무를 경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에는 1615년 커피가 처음 등장하였다. 이스탄불을 오가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처음 커피를 접한 유럽인들은 아라비아의 와인이라는 뜻을 가진 카와라고 불렀다. 유럽으로 건너간 커피는 카페 문화를 통해 대중화에 성공한다. 또한 커피는 17세기 유럽 국가들의 소금, 향신료, 설탕, 담배 등을 대체할 상품으로 낙점되어 노예 참혹사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다. 막대한 양의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서양의 강국들은 식민지에서 인력을 충당했다. 한편 커피가 지닌 힘은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커피가 전파된 구한말은 계몽과 저항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였고 고종과 정동파는 커피를 외교에 활용했다.
유럽과 미국의 외교관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커피를 대접했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각 나라의 낡은 풍습을 타파하는 용기를 주었으며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시대적 각성과 표출을 도와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커피 인문학은 커피의 시온부터 전파된 흐름을 따라 각 나라에 발생한 혁명적 사건들을 되짚어본다. 이 장은 특히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이후의 장들에서도 커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차나 술 등에 비해 커피는 역사가 길진 않다. 하지만 커피는 특히 세계사의 중요한 대목에 등장하여 자유를 위한 투쟁이 있는 곳에 영감을 주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녹아들면 커피의 또 다른 색다른 매력과 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최진기님의 신간, 나를 채우는 인문학은 독서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을 찾아서 100권의 책을 담은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진기 작가님의 말씀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하며 책 읽기 좋은 날 신간도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는 위로와 인문도서들이 여러분들의 책장에도 자리 잡길 바랍니다.